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여수세계 박람회 선투자금 3,600억 원을 내년까지 상환하라고 요구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람회장 사후 활용이 또다시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시민단체가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을 인수한 건 지난해 5월. 당시 부채로 남아있던 정부 선투자금 3,600여억 원도 함께 넘겨받았습니다. 상환 기한과 방식을 두고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재부는 당장 내년까지 선투자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수 부족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상황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작성을 하고 설득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기재부 쪽에서는 상환을 받겠다라는. 기재부가 지금의 입장을 고집할 경우 항만공사는 선투자금을 갚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만 1,6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47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사의 재정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여수 지역사회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10년을 넘게 기다린 끝에 이제 막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이 시작됐는데 공사가 빚을 내서 선투자금을 상환하면 박람회장에 투자할 여력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선투자금의 재출자를 요구했습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국가가 유무형의 여러 가지 성과를 냈는데 꼭 금전적 적자 부분만 지역에다가 부채 형식으로 떼넘겨놓은 것이죠. 다음 달 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돌파구를 찾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기재부를 상대로 항의 집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운영 수익을 시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재투자합니다. 순천시는 지난 4월 재개장한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의 운영 수익 세액, 즉 가든머니 110억여 원을 경로당 지원 확대, 산후조리비 확대, 북부 노인복지타운 건립, 마중택시 사업 확대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운영 수익이 올해 말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심 통과로 지역사회 반발이 거셌던 순천역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곧 노선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철도를 지하로 넣거나 도심을 우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지하화가 낫다는 의견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동서를 잇는 간선철도 경전선입니다. 순천역에는 무궁화호 열차가 상하행 하루 8회씩 다니고 있습니다. 순천역을 지나는 경전선 열차들의 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느린 수준입니다. 배차 간격까지 길다 보니 만족도가 낮습니다. 확실히 KTX보다 좀 느려서 3시간 반 정도 오니까 조금 몸이 피로함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광주 송정과 순천역 120km 구간이 아직 전철화되지 않아서입니다. 정부와 전라남도가 오는 2030년까지 전철화를 마쳐 고속열차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순천 도심을 지상으로 통과하는데 지역사회와 순천시가 강하게 반발했고 지난해 국토교통부 장관과지 방문해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기존 도심 통과 부분을 지하로 넣거나 성산역 우회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된 상황. 국토부는 조만간 노선을 결정하고 순천시 등과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안전성이나 전라선 환승 편의성, 지역 단절 등을 고려하면 우회보다 지하화가 낫다는 의견입니다. 이 철도가 지상으로 시를 우회하여 가면서 지역 발전을 원활하게 꾀할 수가 없어요. 시의 매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지하로 지중화시키는 것이. 순천시는 전철화 사업을 마치면 교통망 개선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까지는 1시간 반, 광주까지는 1시간으로 단축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류라든가 인적 교류가 훨씬 늘어날 거고 그만큼 경제 규모가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올해 하반기 노선이 확정되면 오는 2026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 지원이 줄면서 올해 전남 지역 공중보건의가 지난 2022년보다 25%가량 감소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임지락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남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229명으로 지난 303명에 비해 25% 줄었고 이 가운데 34명이 파견돼 농어촌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비대면 진료 확대와 의대 정원 증원, 공중보건의 처우 개선 등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대안 마련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전남 동북권 섬 지역 응급 환자들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동북권에 응급 헬기가 신규 배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은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 동북원역 섬 지역 응급 환자들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동북권 응급 헬기 한 대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의 응급 헬기는 지난 2011년 첨단 응급의료 장비를 장착하고 목포 한국병원 권역외상센터를 거점 병원으로 한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캠핑장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광양의 한 영농조합법인에서 부실 회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숙박비를 개인 계좌로 받는 등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지자체의 허술한 감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섬진강에 위치한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입니다. 폐교된 중학교가 있던 곳에 지난 2018년부터 숙박시설과 염색체험실, 캠핑장 등이 들어섰습니다. 다양한 공간이 조성된 이곳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시비 60억 원을 들여 조성됐습니다. 인근 5개 마을에서 일정 금액을 출자해 만든 영농조합법인이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데 최근 회계 처리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제보자를 통해 취재진이 입수한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수입 지출 내역입니다. 2022년 2월에 캠핑 숙박 수입은 179만 원입니다. 하지만 다른 장부에는 235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3월과 4월 수입 내역도 장부마다 다른 상황. 제보자는 이 밖에도 숙박비를 법인 계좌가 아닌 관계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거나 광양시와 체결한 협약서상 유지 관리를 위한 별도 계좌도 개설하지 않는 등 회계 처리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2, 3년 전에 이용했을 때도 이장명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시골이니까 저도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너무. 법인 관계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자료는 잘못된 장부라며 현금과 계좌로 받은 숙박비 등 수익을 누락한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인과 법인 대표 명의 등 2계좌로 관리하던 것을 최근 법인 계좌 하나로 통합하려던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결산 보고 드리고 감사님들, 이사님들한테 다 그런 거 내역 보여드리고 정상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아껴가지고 어쨌든 배당도 조금 드리고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광양시의 부실 관리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2019년 광양시와 해당 법인이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광양시는 해당 시설 운영과 유지 관리를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감사관실 조사에서 광양시가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개인 통장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개인 통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최대한 조치해가지고 법인. 문제가 확산하자 광양시는 해당 법인의 회계 자료를 요청하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여수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이 주말 휴업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여수시 지역위원회는 오늘 논평을 통해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라며 한 달에 2번 있는 주말 휴일을 보장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진정한 사회적 발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또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것은 마트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주말 휴업을 유지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여수에서 현지 의정 활동에 나섰습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 한영대학교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인구 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사업에 관한 민원을 확인했습니다. 위원들은 첫 방문지 한영대에서 내년부터 실시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전쟁 기간이던 지난 1950년 10월 서남해의 섬 임자도에서는 공권력이 아닌 이념에 따라 대규모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총성이 그친 지 74주년이 되는 올해 임자도의 핏빛 역사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희생자 유해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은 다리로 연결된 신안군 임자도. 주민들이 삽과 호미로 6개의 섬을 간척해 풍요로운 터전을 일궜습니다. 끈질긴 생명력으로 공동체를 일궜지만 전쟁과 이념의 칼날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1950년 10월 어느 날 좌익 주민들이 고 문중경 전도사 등 기독교인과 경찰 등을 해치는 살육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국군의 수복 과정에서 좌익 세력으로 오인받아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퇴부 유골 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너무 많이 유골이 나오니까는 깊이 파고 또 묻었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어요. 74년 전 안매장되거나 버려진 유해를 찾는 발굴 조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대토제를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모두 462명의 희생자들의 흔적을 찾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해 사업자를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하여튼 단 한 구라도 가족을 찾아왔으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발굴 장소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사전조사로 결정된 임자면 대길이 일원. 유해 발굴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간척 등으로 지형 변화가 심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뼈 조각이 나오는 그 부분이 있고 구덩이 흔적이 있다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장을 해서 조사해서 그 매장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공권력이 아닌 좌우 이념에 따라 살육이 벌어진 대표적 사건 현장인 임자도. 신안군은 발굴 조사 이후 유해를 안치하고 유족과 협의해 특별법 제정 등 상처를 치유할 방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과거를 짚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족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후속 어떤 절차들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서남의 섬 가운데 손꼽히는 비경을 자랑하는 임자도.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이 핏빛 역사를 씻어내고 화해와 평화를 여는 시작점이 되기를 유족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법원이 포스코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인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복지 혜택 지원을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61명이 광양제철소 협력사를 상대로 낸 자녀 학자금과 복지 포인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측이 조합원들에게 자녀 학자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문했습니다.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연 노조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포스코의 복지 혜택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낙뢰로 정전 피해가 발생한 여수 산단의 한 석유화학 업체 공장이 오늘 새벽 0시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장은 21시간 만에 긴급 복구를 끝냈고 기름 유출의 원인이 됐던 배관 균열도 안전 조치를 끝냈습니다. 다만 공장 측은 기름 확산을 막기 위해 해상에 설치한 차단막은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앞으로 학교 체육시설 이용이 간편해집니다. 전남교육청이 학교시설 온라인 통합 예약 시스템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신청으로 지역별 운동장과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레 저녁 여수시립국악단이 웅천 친수공원에서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펼칩니다. 이번 공연은 무료이며 판소리와 관현악, 벚꽃춤 등 다양한 무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종합 가이드북을 내놨습니다. 가이드북에는 피해 구제 절차와 전세 사기 예방법 등이 담겼으며 순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답게 오다 მოს다를 반복하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오늘은 오후 들어 비가 지났는데요. 내일과 모레까지 강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 지역에 3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2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가운데 최고 기온 29도로 오늘보다 1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와 고흥 24도, 순천, 광양 25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 27도, 그 밖에 순천, 광양, 고흥은 2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에는 대체로 구름 많겠고 앞바다를 중심으로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7시 30분, 간조 시각은 낮 12시 16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광양항의 날 지정과 자동차 환적 화물 유치에 관련 기관단체들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와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16개 기관과 기업, 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양항 상생협력협의회는 최근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항만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광양항의 날 지정 여부와 날짜 등을 논의했고 자동차 환적 화물 유치를 위한 장치장 부지 확보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광양항 상생협력협의회는 광양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련 단체와 기업들의 협조와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16개 기관, 기업, 단체의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4월에 출범했습니다. 고흥군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초기 상담 사업을 이번 달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고흥군은 인공지능 AI 기술과 45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속한 초기 상담과 복지위기 알림 앱 등 새로운 복지 발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시범 운영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오는 22일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위기 의심 가구에 대한 조사 범위 확대는 물론 심층 상담과 적기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군민들의 복지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이번 시범 사업이 촘촘한 복지 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요트 탑승권과 쑥차, 멸치 등 22종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답례품은 다음 달부터 기부 참여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오천 그린광장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20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오천 그린광장에 대형 워터캐슬과 슬라이드, 에어풀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물놀이장 오천 워터 아일랜드를 개장해 운영합니다.